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장국죽인데요. 장국죽은 소고기로 장국을 끓여 쌀을 넣어서 끓인 죽을 장국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고기하고 표고버섯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죽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쌀이 불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도 죽을 끓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장국죽의 재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장국죽의 주재료인 쌀인데요. 씻어서 30분 정도 불려서 나온 쌀이 100g 정도가 나오는데요. 100g이면은 계량 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불린 표고버섯, 저는 파하고 마늘을 미리 다져서 준비를 해놨는데 파와 마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양념으로는 참기름, 깨소금, 검은 후춧가루, 그리고 진간장, 국간장,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장국죽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쌀은 불려가지고 나오지만 약간의 수분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체에 받쳐서 남은 물기를 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쌀을 볶아서 죽을 끓이게 되는데요. 물기가 없을 때가 좀 더 보송보송하게 잘 볶아지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쳐서 물기를 빼서 준비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 마늘을 미리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미리 파와 마늘을 아주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 놨으니까 다른 재료 손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이 한 장이 나오는데요. 불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불리실 필요는 없겠죠. 이 표고버섯은 3cm의 길이로 채를 썰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고기는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들어가는 재료의 모양을 비슷하게 써는 경우가 많은데 장국죽만큼은 표고버섯은 채를 썰고 소고기는 다진다라는 거 좀 방법이 다르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고버섯의 기둥은 질기니까 떼서 준비를 하시고 물기가 너무 많으면 버섯을 썰 때 굉장히 쉽게 이 버섯이 으깨져 버려요. 그래서 물기를 손으로 꾹 짜서 제거를 좀 해주신 다음에 얇게 절여서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cm의 길이로 채를 썰라고 되어 있는데 버섯의 크기가 큰 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사실 3cm는 넘지만 너무 자루 재듯이 똑바로 맞춰서 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나온 표고버섯의 길이를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도마에 밀착을 해 놓으시고 자, 얇게 버섯이 이제 죽에 들어가게 되면 퍼져서 더 커져 보이니까 얇게 최대한 얇게 이때 손으로 꾹 눌러가면서 두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얇게 버섯의 두께에 따라 한 서너 번 정도 점여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또 나란히 놓으시고 가늘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죠. 칼에 이때는 힘을 좀 주셔야 돼요. 너무 길면은 조금 길이를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보통 크기의 버섯이면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섯을 채 썰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 기름기는 떼주시고요. 이 소고기는 얇게 점여주세요. 표고버섯 점이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점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란히 결 방향이든 결 반대 방향이든 상관이 없겠죠? 다지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얇게 점여서 가늘게 일단 채를 썰어 주시고요. 이때 칼에 힘을 좀 많이 주셔야 고기를 썰기가 편합니다. 잘 썰어지기도 하고요. 칼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밀듯이 자, 이거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썰어 주시면 고기가 다져지겠죠. 보통 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고기를 굉장히 곱게 다지는데요. 장국죽은 너무 깨알 만큼 곱게 다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고기 입자가 있어도 좋으니까 이 고기를 다지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않도록 하세요. 장국죽이 30분짜리 메뉴인데 죽이 퍼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메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몇 번 정도만 다져서 약간의 고기 입자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고기하고 표고버섯은 밑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밑간을 같이 준비를 해서 나눠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간장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1인분의 죽 이 양이고요. 표고버섯이 1장, 소고기가 20g, 굉장히 적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간장은 1작은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고기 양념에 설탕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중요리이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장에 다진 파 2분의 1 작은술 정도,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깨소금, 후춧가루, 그 다음에 참기름 양념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기름 양이 사실은 많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10ml 정도인데 죽을 재료를 다 볶아서 해야 될 때 참기름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양념에는 안 넣으셔도 괜찮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는 고기에다가,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표고버섯에 밑간을 해서 조물조물 간을 해주시는데, 이때 너무 고기하고 표고버섯 간이 너무 짜게 되면 나중에 죽에 간을 하실 때 간장으로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색깔이 어둡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간은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처음에 고기하고 표고간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죽에는요 크게 옹근죽, 그 다음에 원미죽, 그리고 무리죽, 그렇게 세 가지 죽으로 나뉘는데요. 쌀의 입자 크기에 따라 그렇게 죽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시는 죽은 원미죽이라 그래가지고 쌀을 반 정도로 쌀아기로 빻아서 오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기를 뺀 쌀은 약간 물기가 덜 빠졌다 싶으면은 톡톡 두드려서 남은 물기를 빼주시고요. 자, 볼에다가 옮겨 담아 주신 다음에 요거를 방망이를 이용해서 밀대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밀대를 이용해 가지고 죽을 이 쌀을 빻아 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처럼 사실 유리그릇에다 빻게 되면은 좀 위험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유리볼을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스테인레스 양푼으로 된 데다가 빻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 밀대를 이용해서 이걸 때문에 절구까지 들고 가지는 마세요. 밀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잘 불어있기 때문에 쌀이 잘 빻아져요. 간혹가다 이거를 칼로 막 다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곱게 다지셔도 안 되고요. 반 정도, 전체적으로 쌀알이 반 정도 부서질 정도로만 빻아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이렇게 행주나 면포자기를 놓고 빻게 되면은 소리도 좀 덜 들리고 그릇이 딱 안정감 있게 움직이질 않겠죠. 너무 곱게 빻으셔도 안 되고 너무 덜 빻아도 또 성의가 없어 보여요. 반 정도 빻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불에 가서 본격적으로 죽을 안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국죽을 하기 위해서 냄비에 재료들을 순서대로 우선 볶으셔야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 하나가 뭐냐면 냄비에 재료들을 볶을 때, 자, 이 냄비 안쪽을 보시면 프라이팬처럼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지 않죠. 너무 뜨거우면은 고기라든지 쌀이 달라붙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달라붙은 찌꺼기가 늘어붙어 가지고 나중에 타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달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미지근할 정도로 살짝만 달궈서 준비를 했고요. 참기름이 10ml가 나오지만 조금 더 여유있게 나와 있으니까 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두르시고, 자, 제일 먼저 소고기를 먼저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냄비에 소고기가 들어가서 소리가 날 정도가 되면은 너무 온도가 높은 거니까요. 잠깐 또 낮춰가지고 쓰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너무 뜨겁지 않은 냄비에서 소고기를 볶게 되면은 소고기에서 수분이 흘러나와서 고기가 냄비 바닥에 달라붙는 게 방지가 돼요. 그래서 고기가 살살 볶아져서 익기 시작을 하면은 표고버섯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다가 채 썰어서 양념한 표고버섯도 같이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불을 서서히 높이셔도 괜찮겠고요. 자, 고기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표고버섯이 볶아지면 이번에는 쌀을 넣어서 같이 볶아보도록 할게요.
쌀을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고요. 쌀은 아무래도 전분질이라 바닥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긁어가면서 볶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쌀을 언제까지 볶으셔야 되냐면은 뭐 다 익을 때까지 볶으시는 게 아니라 쌀이 기름기를 전체적으로 흡수를 했다 싶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볶아서 끓이는 죽과 볶지 않고 그냥 재료를 넣어서 끓이는 죽의 맛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볶아서 끓이게 되면 훨씬 더 구수하고 진한 맛이 나겠죠? 지금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을 해서 저는 냄비 바닥을 살짝 긁어보도록 할게요. 오래 볶지 마시고 살짝만 볶아주면은 자,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쌀을 담아서 이렇게 빻았던 그릇에다가 한 컵의 물을 우선은 넣었어요. 자, 이때 쌀에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보통 밥을 할 때는 불린쌀과 물을 동량으로 잡는데요. 죽의 경우는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쌀에 한 6배 정도의 물을 잡아줍니다. 오늘 쌀의 양은 불린쌀이 한 3분의 2컵 정도, 100g이면 3분의 2컵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 정도 양이면은 거의 4컵 가까운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한 컵을 넣었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3컵 정도 더 해서 넣도록 하겠는데, 자, 물을 처음부터 다 넣으세요. 자, 이렇게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고 하셔야지 뚜껑을 닫고 끓이시게 되면은 다른 한 가지 요리에 집중을 할 때 확 끓어 넘쳐버려요. 수분이 많고 거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잘 끓어 넘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뚜껑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일단은 센 불로 시작을 하세요. 죽이 끓어야 되니까, 끓는 시간이 꽤 시간이 걸리니까 센 불로 시작을 하시고, 하지만 계속 센 불로 죽을 끓이게 되면은 쌀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물이 줄어버리겠죠. 충분히 쌀이 퍼져야 돼요. 완전히 팽창이 돼야 되고 부드럽게 쌀의 속에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잘 익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끓으면 불을 중불 이하로 줄여서 은근히 끓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닥에 누를 수가 있으니까 가끔씩 저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저으실 때는 이렇게 금속 숟가락으로 저으시면 안 됩니다. 금속 숟가락으로 젓게 되면 죽이 삭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요거 말고 반드시 나무 주걱으로, 그리고 너무 자주 저으셔도 마찬가지 결과가 생겨요. 죽이 삭는다는 것은 밥하고 물이 서로 껄쭉하게 어우러져야 죽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밥과 물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마치 밥에다가 물을 말아놓은 것처럼 죽이 다 됐는데도 밥에다가 물을 말아놓은 것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죽이 사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속 숟가락으로 자주 젓거나 아니면은 나무 주걱으로도 너무 자주 저어주거나 또는 간을 너무 일찍 했을 경우에도 죽이 삭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를 하시고, 여기에 산이 들어가도 죽이 잘 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산 성분을 넣을 일은 없으니까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만 아주 가끔씩만, 물이 이렇게 많을 때는 바닥에 쉽게 눌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죽의 농도가 났을 때 그때 바닥에 눌지 않게 살살 저어서 죽을 잘 살펴가면서 끓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이 이제 끓어오르고 나면은 거품이 막 나올 거예요. 이 거품은 불순물들이기 때문에 걷어주시는 게 좋은데, 걷어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계속 걷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끓으면은 나중에 한두 번 정도 한꺼번에 그냥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죽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이 끓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죽 냄비 가장자리로 거품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처음에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끓으면 거품이 잦아들어요. 남은 거품들을 위에 떠 있는 거품만 이렇게 살짝, 이때는 숟가락으로 하시는 것보다 국자로 걷어내시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그릇에다가 이 국자를 씻어가면서 거품을 제거해 주시면은 더 말끔하게 깨끗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을 끓이시는데, 죽을 끓이실 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이 죽은 미리 끓여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서 금방
되직해져요. 이 쌀이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농도를 적당하게 잘 맞춰놨다 하더라도 5분, 10분만 지나도 굉장히 뻑뻑해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은 내기 직전에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미리 서둘러서 죽을 먼저 끓여서 미리 완성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요리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죽을 완전히 완성을 해놓지 마시고요. 약간 묽은 상태에서 한 1, 2분 정도 더 끓여서 완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묽은 상태에서 내려놨다가 한 가지 요리를 완성해서 담아놓고 그 다음에 죽 냄비를 다시 올려서 살짝 끓여서 적당한 농도가 낼 때까지 졸여서 죽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이 너무 뻑뻑하게 끓여졌다라고 하면은 내기 전에라도 물을 다시 넣어서 끓여서 농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다 간을 하실 때는 먼저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소고기하고 표고버섯에 간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죽에 간을 맞춰서 내야 되는 요리예요. 그래서 국간장을 이용해서 간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하지 마시고 내기 전에 완성 단계에서 간을 하셔야지 죽이 삭지 않게 끓일 수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죽이 알맞게 퍼졌어요. 농도도 적당하고 쌀 알갱이도 완전히 퍼져가지고 죽이 다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에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간장으로 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국간장이 시험에서 10ml가 제시가 되는데 이걸 다 넣으세요. 다 넣어야 간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간장만 가지고 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국간장은 진간장에 비해서는 색깔이 연하면서 염도가 높기 때문에 국물에 간을 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국간장을 한 10ml 2작은술 정도에 해당되는 양을 넣어주셔야 보기에도 알맞은 간처럼 보이게 색깔이 잘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도 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농도가 난 죽을 한번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를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 죽은 우리가 보통 아플 때 먹는 흰죽보다는 훨씬 묽어요. 이 원미죽, 쌀을 빻아서 볶아서 끓이는 원미죽은요, 농도가 좀 이렇게 묽은 게 특징이죠. 주르르 흐를 정도로. 그렇다고 물이 따로 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르르 흐를 정도의 농도로 잘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죽은 다 내도록 하세요. 남기지 마시고 좀 큰 그릇에다가 게 쌀이 양이 적었어도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량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남기지 말고 다 내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접에다가 죽을 푸짐하게 담아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국죽에 뭐 주재료는 당연히 쌀이겠지만 혹시라도 좀 표고버섯이나 소고기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보이게 좀 얹어주셔도 괜찮고요. 뭐 표고버섯을 막 이렇게 모양을 내서 얹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특징이에요. 너무 모양 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푸짐해 보이게 보기 좋게 담아서 완성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릇에 담은 상태로 낼 수 있어야 되니까 절대로 미리 완성을 했다고 미리 담아놓지 마시고 나머지 한 가지 요리를 먼저 완성을 하시고 죽을 최종적으로 농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담아서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국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장국죽에 대한 주의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쌀에 물기는 체에 받쳐서 빼주시는 것이 나중에 볶을 때 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쌀은 반 정도로 빻아서 쌀아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3cm의 길이로 채를 썰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고기는 다지는데 너무 깨알 만큼 다지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지는데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하고 표고버섯에 밑간을 하셔야 되는데 간이 너무 세지 않도록 나중에 죽에 전체적인 간이 간장으로 돼야 되는데 그때 색깔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끔 미리 소고기 표고버섯에는 좀 약하게 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볶으실 때는 소고기 표고버섯, 쌀의 순서대로 볶아야 되는데 냄비가 너무 뜨거우면 고기가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래서 냄비를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달구셔가지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 표고버섯, 쌀의 순서대로 볶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쌀의 한 6배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뚜껑은 열어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은 불은 중불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반드시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가끔씩만 저어서 쌀이 눌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죽보다는 훨씬 농도가 묽은데요. 제가 지금도 농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자, 이렇게 약간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흐를 정도. 그러면서 물이 따로 놀지 않게 쌀과 죽이 서로 잘 어우러지게끔 죽의 상태가 나와야 되니까 농도에 굉장히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지금 제가 끓여놓은 죽도요, 한 10분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뻑뻑한 밥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 내기 직전에 뜨거운 상태로 정확하게 농도를 맞춰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실수로 조금 죽에 물이 적다, 그릇에 그대로 담지 마시고 냄비에 있는 상태에서 물을 조금 넣어서 다시 한번 끓여서 농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하실 때 색깔을 전체적으로 약간의 간장 빛깔이 나오도록 맞춰주시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항상 이 장국죽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적당한 농도가 잘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으니까, 이 그릇에 담기 전에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뜨거운 상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장국죽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